이난영이 돌아왔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튀어나온 말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미스트롯 페어 마스터 예심 현장. 커튼이 열리기도 전 참가자의 얼굴이 공개되기도 전에 심사석에서 이미 술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소리였습니다. 단 몇 초 첫음이 흘러나온 순간 마스터피스 이바웃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고 이어서 믿기 힘들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포착됐죠. 그날의 주인공은 염유리였습니다.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 누구도 이 무대가 이런 반응을 불러올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이력도 이미 알려진 스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래가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도 나이도 배경도 지워진 채 오직 목소리 하나로 공간을 장악한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난영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요즘 트로트 무대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오래된 음반에서나 들을 법한 질감. 단단하면서도 쓸쓸하고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밀려오는 소리. 그 소리는 기술적으로 계산된 창법이 아니라 세월과 정서가 쌓인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을 줬습니다. 지금 이 무대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 마스터들의 멘붕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블라인드 심사 방식이 이 무대의 충격을 배로 키웠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태, 오직 소리만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염유리의 목소리는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펜을 내려놓았으며 누군가는 아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평가를 하기보다는 듣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무대에서 박수나 탄성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 강한 무대일수록 즉각적인 반응이 터지기 마련인데 염유리의 노래가 흐르는 동안 심사석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집중의 결과였습니다. 이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를 고민하는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노래는 점점 깊어졌고 감정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염유리는 울지 않았고 감정을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가사의 한 단어 한 문장을 뚜렷하게 세워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건 요즘 경연 무대에서 보기 드문 방식입니다. 요즘은 감정을 크게 표현하는 쪽이 더 눈에 띄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대는 더 위험했습니다. 잘못하면 밋밋하게 들릴 수도 있었고 자칫하면 존재감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무대가 끝날수록 염유리라는 이름이 심사석 안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는 뭐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노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조명이 완전히 꺼지기도 전에 심사석에서 오라트가 하나둘씩 올라갔습니다.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눈빛 교환이 있었고 그 표정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한다. 그 결과 블랙조 마스터들까지 집단 멘붕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블랙조는 특히 기준이 엄격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기술과 완성도를 중요하게 보는 쪽이죠. 그런 마스터들이 소리 하나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는 건 이 무대가 단순한 좋은 무대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을 흔든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염유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가지고 이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 목소리에서 이난영을 떠올렸을까? 이 무대는 단순히 예심 통과 여부를 넘어 미스트롯 4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기억되고 누군가는 강한 캐릭터로 남지만 염유리는 소리 그 자체로 각인된 참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연에서 가장 무서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염유리의 무대가
왜 이렇게 강한 반응을 끌어냈는지, 그리고 이난영이라는 이름이 왜 지금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무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파트 1에서 염유리의 무대가 왜 이난영이 돌아왔다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블라인드 심사 상황에서 마스터들을 집단 멘붕에 빠뜨린 이유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 무대가 단순히 소리가 좋았다 해서 끝나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강한 여운과 질문을 남겼는지를 말이죠. 염유리의 무대를 관통하는 핵심은 시대감의 충돌이었습니다. 지금의 경연 무대는 빠릅니다. 전개도 빠르고 감정 표현도 빠르며 결과도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참가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소리를 키우고 감정을 크게 씁니다. 이건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염유리는 그 흐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갔습니다. 염유리의 노래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박자를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감정을 앞당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습니다. 한 음이 끝나야 다음 음으로 넘어갔고 한 문장이 충분히 전달된 뒤에야 다음 문장을 꺼냈습니다. 이 느림은 요즘 무대에서는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잘못하면 지루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느림이 이 무대에서는 지루함이 아니라 집중을 만들어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들고 숨을 고르고 몸을 앞으로 숙이게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리가 크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듣게 만드는 힘, 이건 연습으로만 만들어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과 노래해온 방식이 겹쳐져야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난영이라는 이름이 소환된 겁니다. 단순히 음색이 비슷해서가 아닙니다. 이난영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건 기술 이전의 정석 꾸밈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염유리의 소리에는 바로 그 결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 울지 않고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 소리를 찢지 않는 방식, 오히려 담담하게 부르기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드는 소리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블랙조 마스터들의 반응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조는 보통 감정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오라트를 주지 않습니다. 구조, 호흡, 전달력, 그리고 완성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진 마스터디오들이 소리만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건 염유리의 무대가 감정과 기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둘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이후 이어진 코멘트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무대에서 듣기 힘든 소리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지금 시대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들은 칭찬이면서 동시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소리를 가진 사람이 이제야 나타났을까? 이 질문은 염유리 개인을 넘어서 경연 시스템 전체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염유리는 이 무대로 단숨에 화제의 참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녀에 대한 반응이 단순한 호기심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음 무대가 궁금하다를 넘어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더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전자는 소비이고 후자는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염유리의 무대가 다른 참가자들에게 던진 영향입니다. 이 무대 이후 현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소리를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경연에서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무대는 흔치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무대는 많지만 판의 방향을 흔드는 무대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한 번의 무대가 모든 걸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경연은 여전히 긴 여정이고 다음 무대에서는 또 다른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염유리는 이미 한 가지를 해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단순한 참가자 명단이 아니라 기억되는 소리로 바꿔놓았다는 것. 이건 점수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대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무서웠다. 오라트는 그 결과일 뿐이고 진짜 충격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파장이었습니다. 블랙조 마스터드 트리터 타소레 멘붕도 이난영이라는 이름의 소환도 모두 그 파장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옮겨갑니다. 염유리는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소리는 다음 무대에서도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미스트로 4는 이 무대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다음 파트에서는 염유리의 정체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이 무대가 단발성 감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무대는 시작이었고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이기 때문입니다.